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원은 하나인데 땅 주인이 500명이 넘는다면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싼값에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 수익을 챙긴 부동산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분을 사들인 사람들 역시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경우가 많다며 무더기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첫 소식 강진영 기자입니다. 당진시 합도급 점원리의 한 농지. 지난 2017년 부동산업자 A씨는 만여 제곱미터를 5억 7,8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평범한 농지였지만 A씨는 철도역 개발을 미끼로 곧바로 비싼 값에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무작위로 매수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 돈을 쪼개게 한 뒤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렸습니다. 여기 한 곳에서만 벌어들인 돈은 32억 원.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당진에서 21필지 4만 3천여 제곱미터를 거래했는데 3.3제곱미터를 평균 18만 원에 산 뒤 100만 원에 팔아서 모두 107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A씨는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농지법인을 설립한 뒤 농지를 사들이고 쪼개기로 일반 매수자들에게 판매했고 지분 소유자가 529명에 달한 농지도 있었습니다. 보통 2, 3천만 원 정도 한 사람당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쪼개는 거고요.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약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 또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농지를 사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로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A씨 일당은 대전에 콜센터를 차리고 40여 명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그럴싸한 정보로 매수자들을 모집했습니다. 2020년도에 합동역이 다 완공이 되고 그리고 저가 땅 산 쪽에 강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환상에 빠져가지고 와 나중에 그게 돈이 되는구나.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A씨 차명 재산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또 농지를 사들인 119명도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했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올여름 긴 폭염과 적은 강수량으로 충남도 내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가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수량이 경계 단계에 들어간 보령댐은 금강물을 공급하는 도수로 가동에 들어갔고 천안 지역은 인근 지자체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비상대책 가동에 나섰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성완읍에 있는 한 저수지입니다. 긴 폭염과 적은 장맛비로 17만 6천 톤의 전체 저수량이 현재는 5만 4천 톤으로 줄어 저수율이 20%대에 불과합니다. 전체 유역 중 상당 면적이 바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에는 이처럼 귀, 이빨 대칭이를 비롯해 민물 조개들이 폐사하는 등 생태계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이곳저곳에 폐사한 민물 조개와 개구리 등 생태계를 이루던 생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렇게는 안 빠졌거든요. 그래도 이게 바닥은 안 보였었어요. 거기가 제일 깊은 자리예요. 근데 고기만 지금 보이지 이 정도 빠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올해가 너무 진짜 가물어가지고서는 진짜 이거 처음이에요.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천안 지역 20개 저수지의 전체 저수량은 1,158만 톤인데 현재 저수량은 511만 톤으로 절반도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서북구 성거와 성완, 입장 지역의 경우 과수와 밭작물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관정 6개를 새로 파고 충북 오창 저수지의 용수를 동면 지역으로 공급하는 등 비상대책 가동에 나섰습니다. 길이 14km에 1일 한 7,800톤 용수 가능한 동면 표수 보강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우창저수지에서 리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부 지역의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 역시 저수율이 27%까지 떨어지면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물을 공급하는 도수로 가동에 들어가 하루 11만 5천 톤의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에서 1일 약 11만 5천 톤의 수량을 보령댐으로 공급한다면 보령댐에서 공급하고 있는 생공용수의 약 47%가량을 대체 공급이 가능하여 보령댐 가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마른 장마의 폭염 장기화로 용수 부족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가뭄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며 124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에선 대덕특구 직원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과 지인이 추가 확진됐고 감염 경로 미상의 확진자가 18명 추가돼 하루 사이 41명이 감염됐습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선 지난달 입대한 훈련병 11명이 잇따라 확진돼 같은 교육대 소속 장병 9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에선 건축 공사 현장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 근로자 7명이 추가 확진됐고 경로당과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쏟아지며 충남에서만 모두 77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서도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500병상이 넘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제3생활치료센터가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해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했던 대전시 입장에서는 병상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해진 대전시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KT 연수원.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고 방마다 생필품이 비치돼 있습니다.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들도 갖춰졌습니다. 내년 2월까지 코로나19 환자들을 받게 될 550여 병상의 중부권 최대 규모 제3생활치료센터입니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13명이 주 야간으로 상주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심리 상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대전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4%. 게다가 LH 연수원에 설치된 제1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 문을 닫고 관저동 제2생활치료센터도 11월까지만 운영돼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시급했는데 제3치료센터 개소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제3생활치료센터는 550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앞으로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확진자가 계속 7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충남도 공주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173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중증 환자 병상의 경우 대전은 22개 모두 사용 중이고 충남도 18개 가운데 1개만 남아있어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흘 연속 3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4단계 격상 이후 하루 7, 80명대까지 발생하던 확진자가 절반가량으로 줄었는데 광복절 연휴 여파가 변수입니다. 앞으로 2, 3일간 30명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단계 하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그동안에 이어져 왔고 타지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단계 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의 방침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충남과 세종의 확진자 발생 추이가 최대 변수로 풍선 효과로 인한 확진자 재증가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화재로 차량 600여 대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상당수가 외제차로 알려져 대형 보험 사고가 될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접수된 피해 차량 가운데 37%가 외제차고 그중 벤츠 차량만 약 100대로 알려지면서 손해액이 시설물 피해까지 포함해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이 된 출장 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 원으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충남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차 합동 감식에 나서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대전 지역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소비자 선호도 등의 영향으로 전국구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공사를 선정한 도마변동 12구역 재개발 사업은 GS건설과 대림산업에서 이름을 바꾼 DLENC 컨소시엄으로 낙점됐고 도마변동 1구역은 지역사인 금성백조주택에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변경했습니다. 분양가 문제로 후순위 분양으로 가닥을 잡은 숭어리샘 재건축 사업은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맡았고
용문 1, 2, 3구역 재건축은 포스코, 계룡건설이 공급하는 등 지역 정비사업 대부분이 대형사들의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의 안장식이 오늘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잠든 홍범도 장군은 이제 3,800여 명의 독립지사들이 있는 대전 현충원에 영면하게 됐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안장식을 다녀왔습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태극기를 두른 채 등장합니다. 국방부 군악대가 조국의 광복을 기리며 독립군이 즐겨 부르던 독립군가를 연주하며 장군을 맞이합니다. 장군이 안식을 취할 이곳 국립대전 현충원에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장군을 이곳에 모시며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는 현재 3,800여 명의 독립지사 유해가 안장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봉우동, 청산리 전투의 독립지사들을 언급하며 홍범도 장군을 대전에 모신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했던 홍 장군을 기리기 위해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Решение Казахстана о согласии в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и праха генерала Хонбондо – это большой знак уважения и дружбы к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к истории всех корейцев. Память о командире Хонбондо. Вечная и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легендар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герою Хонбондо. 지난 16, 17일에 열린 추모 행사에는 2,8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서거 78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렸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잠든 홍범도 장군, 이제 이곳에서 또 다른 독립유공자들과 함께 해방된 조국에 영원히 잠들게 됐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공주 부여 척양 5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대전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과 공주 출신의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 이어 모두 충청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보령 서천 3선 의원인 김태흠 의원은 홍성 예산 4선 의원인 홍문표 의원이 양보함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종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 새마을회와 세종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은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했고 세종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5일까지 매일 릴레이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아직 안건 논의를 위한 회의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산 프로축구단이 여성폭력 선수 영입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직원 해임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반발하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윤종 축구단 대표이사와 단장, 사무국장 등 해임 대상자 3명은 구단주인 아산시 측이 내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할 경우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태안군의회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태안군의회 A 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5년 퇴비창고 신축 명목으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일부를 건축업자에게 한동안 주지 않았고 또 폐기물을 임의로 땅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 의원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